주한미군 감축을 외치던 트럼프. 하지만 그의 주장은 캠프 험프리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없는, 아니, 감축되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곳이 꿈만 같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캠프 험프리스의 숙소에서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하늘이 저를 반겨주거든요. 미국에서 보던 하늘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더 깊고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사라, 또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어? 룸메이트 제시카가 저를 놀리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 솔직히 난 아직도 적응 안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응, 정말 좋아. 뭔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 제시카는 고개를 저으며 세면대로 향했어요. 아마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이곳에 오기 전부터 품고 있던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게 있었어요. 부대 내 의료진으로 근무하는 제 일상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업무는 주로 장병들의 건강 검진과 간단한 외상 치료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은 따로 있었죠. 퇴근 후 숙소로 돌아와 작은 서랍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태극기 배지와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배지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녹이 슬었지만 태극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배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사라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란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를 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한국 음식을 찾아 드시고 한국 뉴스를 챙겨보시고 때로는 한국어 단어를 중얼거리기도 하셨죠. 할아버지, 제가 이 한국 땅에서 할아버지가 느꼈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셨을 거예요. 주말이면 저는 부대 밖으로 나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 노력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시장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번역기를 보며 전통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한 아주머니가 신기해하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좌절스러운 순간도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언어의 벽은 높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진정한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사라야. 저는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택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도 이런 노을을 보셨을까요? 내일은 뭘 배워볼까?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단어 10개를 외우는 게 목표였어요. 느리지만 꾸준히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라, 오늘 한미 합동 훈련 있다는 거 알지? 마이크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알고 있어. 의무 지원 임무로 참여하는 거지? 훈련장에 도착하자 한국군 장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프로페셔널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한 장교가 눈에 띄었습니다. 군복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계급장이 반짝였어요. 그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발음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원어민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완벽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했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강인한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의무병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미합동훈련답게 모든 지시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저는 그동안 익혔던 의무 지원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의 부상자 후송 과정에서 제가 잠시 동선을 헷갈린 거예요.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훈련에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멈춰.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브리핑을 했던 그 장교였어요. 그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영어는 정말 원어민 수준이었고 억양 하나까지 완벽했어요. 죄송합니다. 후송 경로를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치 얼음 같은 시선이었죠. 이런 기본적인 실수로는 실전에서 동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저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는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실수가 만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그리워하셨고 저에게 이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박선우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의 눈빛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동시에 저를 향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그런 감상적인 접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위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마이크가 저를 대신해서 말했지만 박선우 대위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박선우 대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한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미군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협력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선우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훈련이 끝난 후 마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박선우 대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감정적인 동기만으로 한국에 온 걸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정말 감상적인 핑계에 불과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선우 대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 한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향한 의심과 불신도 느껴졌죠. 진정한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박선우 대위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박선우 대위와의 충돌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 요즘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마이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게시판에서 한 가지 공지를 발견했어요. 한국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한지 공예 클래스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 사회의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한지, 공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아마 박선우 대위의 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감상적인 접근이라고 했지만 저는 정말로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크, 이거 어때? 같이 신청해볼까? 저는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지 공예? 그게 뭐야? 한국 전통종이로 만드는 공예라는 것 같아.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라, 너 정말 괜찮아? 마이크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필요했던 것 같아. 토요일 오후 저희는 평택 시내에 있는 작은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한지 향기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 정겨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종이 냄새와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시죠? 밝은 미소를 지은 여성이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오늘 수업을 도와드릴 거예요. 민지 씨의 한국어는 또박또박했지만 저희를 배려해서인지 천천히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공방 대표이신 이준호 선생님이세요. 민지 씨가 가리킨 곳에서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반쯤 완성된 한지 작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준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박선우 대위의 날카로운 말투와는 정반대였죠. 오늘 처음 한지를 접해보시는군요. 한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종이인데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 선생님이 다양한 색깔의 한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드럽지만 질긴 종이의 질감이 신기했어요.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문화유산이죠. 하나하나 손으로 뜨는 과정에서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선우 대위가 말한 진정한 이해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간단한 꽃임 모양 장식품을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준호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저는 조심스럽게 한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준호 선생님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살짝 잡고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맞습니다. 한지는 급하게 다루면 안 돼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해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박선우 대위와의 만남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편 마이크는 색색의 한지를 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게 다 천연 재료로 만든 거야? 네.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요. 화학염료 대신 천연 염색을 사용하죠. 민지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2시간 남짓한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작은 한지 꽃잎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어설프긴 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한국 전통 공예품이었어요. 정말 잘 만드셨네요. 처음 치고는 놀라울 정도예요. 준호 선생님이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마워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더 복잡한 작품에 도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꼭 오고 싶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로 한국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방을 나서며 저는 완성된 한지 꽃잎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박선우 대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던 손놀림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사라 씨, 정말 빨리 늘고 있네요. 준호 선생님이 제가 만든 한지 나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뿌듯함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정말 재밌어요.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지 공예는 마음이 급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준호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지를 다루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까지 함께 전해주었거든요. 한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던 종이에요. 편지를 쓸 때도, 책을 만들 때도 한지를 썼죠. 그래서 한지 한 장 한 장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준호 선생님이 오래된 한지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누런 종이였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와,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이건 제 증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한국전쟁 때도 이 한지의 일기를 쓰셨다고 해요. 한국전쟁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혹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 선생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지셨어요. 피난을 가던 중에 말이죠. 그래서 이 한지에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적으셨대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요?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하지만 그 몇 년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준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미군으로요. 그러셨군요. 준호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한국을 그리워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거겠죠. 준호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박선우 대위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상적인 접근이라고 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역사와 아픔이 어떻게 감상적일 수 있을까요? 사라 씨, 한국어도 많이 늘었네요. 민지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공방에서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감사해요. 여기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언어는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사라 씨처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금세 늘어요. 준호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한 작품에 도전했어요. 태극 문양이 들어간 작은 장식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네요. 태극 문양의 의미를 아세요? 준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음양의 조화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관계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준호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다음 주에 특별한 수업이 있어요. 한지로 등을 만드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혹시 괜찮으시면. 네, 물론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준호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공방을 나서며 저는 오늘 만든 태극 장식품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박선우 대위가 이걸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박선우 대위에게 제가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박선우 대위가 이미 저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2달이 지났고 저는 이제 제법 복잡한 한지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외 훈련이 있다고 했지? 마이크가 물었어요. 한미합동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박선우 대위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괜히 긴장됐어요. 훈련장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모의 부상자 후송 훈련 중이었는데 저는 의무팀과 함께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조심해, 사라. 여기 바위가 미끄러워. 마이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발이 젖은 바위에 미끄러지면서 몸이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으악. 순간 왼쪽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라, 괜찮아? 동료들이 달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박선우 대위였어요.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제 발목을 살펴보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 같습니다. 즉시 후송해야 해요.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능숙하고 섬세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무팀, 들것 준비. 박선우 대위의 지시에 따라 저는 신속하게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입원하게 된 저에게 마이크가 매일 문병을 왔어요. 그런데 말이야, 박선우 대위가 너 때문에 엄청 걱정했어. 정말요? 응. 후송할 때 표정이 심각하더라고. 평소 차갑던 모습이랑 완전 달랐어. 마이크의 말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선생님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타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민지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준호 선생님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 가져왔다고 했어요.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봐서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뭐려? 우리 공방의 소중한 제자인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한지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간단한 한지 접기 재료예요. 병실에서 심심할 때 해보세요. 준호 선생님의 배려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지나던 박선우 대위가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준호 선생님이 저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박선우 대위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사라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준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며칠 동안 준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거든요. 퇴원 날, 저는 병실에서 만든 작은 한지 꽃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침대에 누워서 만든 거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이제 공방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준호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박선우 대위도 제 회복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나 저는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사라,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지 씨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날 저는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와 한국 전쟁,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정을 담은 작품이요. 오늘은 큰 작품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준호 선생님에게 말하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작품인데요?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전쟁의 아픔과 그 이후의 희망을 표현하고 싶어요. 준호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좋은 주제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만들고 싶어요. 저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형상화한 한지 조형물이었어요. 밑부분은 어둡고 거친 색감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했고 위로 갈수록 밝고 아름다운 색으로 희망과 재건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윗부분에는 작은 태극 문양을 넣었어요.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를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완성된 작품을 본 준호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이 작품에는 사라 씨의 진심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의 칭찬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바로 그때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박선우 대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입니다. 준호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박선우 대위는 조심스럽게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작품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걸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선우 대위는 오랫동안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그 이후의 기적적인 발전을 표현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전하셨던 그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낸 그 의지와 희망을 담고 싶었어요. 박선우 대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 문양은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를 보고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와 한국의 연결고리였던 그 배지처럼 저도 한국과 진정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박선우 대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사라 씨의 한국에 대한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차가웠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박선우 대위의 사과 이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증명하고 싶었던 제 진심이 마침내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준호 선생님이 박선우 대위가 나간 후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그날 이후 박선우 대위는 가끔 공방 근처를 지나가곤 했어요. 저와 마주치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라 씨, 다음 주에 평택에서 한미 문화교류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당신 작품을 전시하면 어떨까요? 정말요? 하지만 제 작품이 그럴 만한 수준인지.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행사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제 작품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작품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봐주시는 미군분이 계시다니. 그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박선우 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라 씨,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뇨? 대위님이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박선우 대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차갑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이 준호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박선우 대위의 고백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준호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사라 씨, 축하해요. 정말 성공적인 전시네요. 준호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 대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는 준호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선우 대위가 쓸쓸히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더 나은 선택이겠죠. 그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선생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사라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몇 달 동안 당신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래요? 준호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평택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이런 한국의 노을을 보셨을까요? 저는 그분의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특별히 제작한 놀이개에는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라, 정말 아름다워. 민지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녀는 저의 들러리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비롯한 부대 동료들, 그리고 놀랍게도 박선우 대위도 참석해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사라 씨. 박선우 대위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대위님이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당신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전통 혼례가 시작되자 저는 준호 선생님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예법에 따라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의미 깊었어요. 주례사가 한국과 미국의 평화에 대해 말씀하시자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그 평화가 이렇게 개인의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두 분은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 끝난 후 저는 잠시 혼자 조용한 곳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마침내 이곳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사라야. 준호가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저희는 공방에서 함께 한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첫 번째 공동작품이었어요. 은은한 불빛이 한지를 통해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저희의 사랑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야. 제가 말하자 준호가 웃었어요. 당신은 이미 마음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태극기 배지는 이제 저희 집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한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인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지의 인연이었습니다. 사라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감상적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진심 어린 노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렸죠. 서로 다른 문화도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은지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